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 속에서 한국 정부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전략적 협상 카드를 앞다퉈 조명하며 신의 한 수라는 찬사를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설정한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막판 협상에서 이 마스가, 즉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하워드 러트닉 사무장관은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한국 협상단이 스코틀랜드까지 날아와 나를 만났다라며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합의를 원했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협상팀이 대통령의 영국 방문까지 따라가 담판을 지은 이 장면은 미국 측의 한국의 절박함과 결연함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총력 외교전을 펼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외신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통상당국이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제안해 미국의 강한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2위의 조선 강국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미 해군 함대 수리 지원 등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나은 관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FP통신도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로 이미 타격을 입은 한국이 핵심 산업인 조선업을 통해 높은 관세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해외 조선소와도 손잡을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조선 업체들이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보도는 한국 정부의 조선업 협력 카드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외교적 승부수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처럼 한국에도 수천억 달러를 내라고 할 것, 한국이 협상 마판까지 코너에 몰렸다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고 유럽연합 역시 6천억 달러 투자와 7,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잇따라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본과 유럽연합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막대한 현금을 내지 않으면 25에서 50%에 달하는 이 살인적인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협상의 숨은 뒷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액 투자를 약속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작 그 약속을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슬며시 말을 바꿨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 관계자들은 약속한 6천억 달러는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이 공공자금 투입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은 정부 돈을 한 푼도 직접 쓰지 않고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낸 셈입니다. 이미 매년 유럽 기업들은 약 1,000에서 1,500억 달러 수준을 미국에 투자해왔고 앞으로 몇 년간 그 정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기존 추세를 부풀려서 추가 투자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이를 마치 엄청난 양보인 양 홍보하며 관세 인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기존에 하던 만큼만 투자하고도 15% 관세 합의를 이끌어낸 셈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 선전하는 윈윈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직접 민관 합동 투자금을 보증하는 모호한 약속을 했지만 유럽연합은 그마저도 없이 기업들의 자율적 투자에 맡겼다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 달리 이러한 유럽연합의 빈술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돈 한 푼 안 들이고 관세를 낮춘 유럽의 선례가 생겼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마침 우리도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대대적 투자를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획이 많습니다. 정부는 애초부터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미국 투자 계획서를 제출받아 협상카드로 활용할 채비를 해왔습니다. 실제 하나그룹은 최근 인수한 미국 필립 조선소 확대 투자 등을 포함한 이 대규모 투자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김동관 하나 부회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급히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민간 투자 계획들을 한국판 유럽연합 해법으로 내세워 일본처럼 혈세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관세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속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일본에는 신규 투자만 인정하겠다며 엄격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 한국에 똑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차별화된 카드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집착하는 분야가 바로 조선업이라는 점에 주목한 한국은 거액의 투자 약속 대신 미국의 배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미국의 상업, 군사용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이 동맹국 조선소의 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올해 5월 방한하며 HD현대와 하나오션 경영진을 만나 미국 조선업 재건 방안을 논의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등 에너지 수출을 늘리려 해도 이를 실어 나를 LNG 선박이 턱없이 부족하고 해군 함정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조선소들은 대형 선박을 건조할 역량이 제한적이고 이 중국 조선소에 맡기자니 안보상 꺼림칙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업과 손잡는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클라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전세계 선박 수주량의 70%를 중국이 가져갔고 한국이 17%로 2위, 일본이 5%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견제를 외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협력 없이 자국 조선산업 부활은 불가능한 형국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트럼프의 급소를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 협상가들은 한국의 제안이 관세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모건 스탠리 등도 한국의 조선업 협력 카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요구 등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적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돈이 아닌 기술과 투자로 승부를 걸어 관세 폭탄을 흘려보내는 이 창의적 외교 해법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해외 매체는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외교의 신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실리를 챙기면서 국격을 세운 협상을 펼치자 이 국내에서 제기된 미국에 백신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 사활을 건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담판을 짓기 위해 워싱턴으로 급파되었고 이 조연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태국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36% 관세 철퇴 경고에 급히 휴전할 정도로 현재 미국은 관세를 경제적 무기로 휘둘러 자국 이익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동맹국도 관세 위협 앞에서는 예외가 없으며 한국 역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 경제 대국 미국이 돈을 내라며 으름장을 놓는 현실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느 나라 정부라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치밀한 전략과 버티기로 버텨내면서 오히려 새로운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처럼 서둘러 거액을 약속했다면 국민 혈세 부담만 컸겠지만 한국은 한 발 늦춘 대신 유럽연합의 협상 전례를 활용하고 자국 산업의 강점을 내세우는 영리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물론 설사 관세가 낮아진다 해도 15% 내외의 부담은 남아 우리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악의 25에서 50% 관세 폭탄을 피하고 나아가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미국의 LNG선, 군함 수주 등 일감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며 자국 해운, 조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윈윈의 그림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이 결국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댄 정부의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마판 협상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 국면을 열어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